유테란 바디에서는 엔도메트리움과 마이오메트리움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엔도메트리움에서는 노말 체인지부터 비나인 말그란트까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그 엔도메트리움은 펑셔널 레이어가 있고 non 펑셔널 베절 레이어가 있는데, 펑셔널 레이어에서는 엔도메트리얼 멘스트럴 사이클에 따라서 프롤리퍼레이티브, 얼리 시크리토리, 그다음 이거는 미드 시크리토리, 데시두아가 일어나는 그 미드 시크리토리, 그래뉴로사이트, 레이트 시크리토리, 그 그래뉴로사이트가 생길 수 있는 레이트, 그다음에 브레이크다운되는 프리 내추럴 사이클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잘 레이어는 총 엔도메트리움의 약 5분의 1 정도, 여기서는 이렇게 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라이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글랜드의 형태에 따라 우리가 라인을 그린다면 이렇게 베잘 레이어가 관찰이 됩니다. 5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거는 펑셔널 레이어와는 달리 PR 리셉터가 항상 일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컨스탄트한 일정한 소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덴스한 non-펑셔널 스트로말 셀을 갖고 있고, 스트로말 그러니까 글랜드도 이렇게 슬립-라이크한 non-펑셔널 글랜드 같은 소변을 보여주면 마이토시스나 스트로말 루테나이제이션이나 여기에 세포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롤리퍼레이티브의 미드 페이스가 되면 이렇게 코일링 되고, 세포가 좀 더 슈도 스트래티피케이션이 되면서 이제 마이토시스를 보여주고 있으면 이거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스는 단면으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싱글, 아주 심플한 튜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이 이 베이스에서 좀 더 쪄서 이렇게 클리어한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시크리션입니다. 시크리트리 페이스가 되면, 오블레이션 포 시크리트리 페이스가 되면은 여기에 핵 밑에 백큐얼, 그래서 서브뉴클리어 백큐얼이 이렇게 심하게 아주 디퓨저하게 보이면 menstrual cycle 17일 정도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시크리션이 다 이 루멘 내로 빠져나가고 다시 핵이 베이스로 이제는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미드 시크리트리 엔도메트리움이 되면서 코일된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또 스파이럴 아테리올 근처에 데시도이드 리액션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는 23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레이트로 가게 되면은 소투스한 톱니 모양으로 좀 더 코일링이 되고, 이때 스트로마는 디퓨즈한 데시도이드 리액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25일, 26일, 그래서 서페이스부터 전체적으로 데시도이드 리액션을 갖게 되면 26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좀 지나면 27, 8일쯤 되면 이렇게 그 프로제스테론 감소에 의해서 스트로마가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이제 menstruation이 시작이 됩니다. 특징적으로 가끔 그 블리딩에 의해서 파이브린 트롬바이가 관찰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예외적이고, 파이브린 트롬바이는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분비되었을 때, 하이퍼플라지아나 그럴 때 자주 분비되는 관찰되는 소변입니다. 임신에 의해서는 아자스텔라 리액션, 글랜드에서는 이와 같이 아자스텔라 리액션을 보여주고, 스트로마에서는 이와 같이 풍부한 피니쉬 사이토플라즘의 그 커다란 핵의 프로미넌트 뉴클레올라이드를 보여주거나 좀 더 덴스한 하이퍼크로마틱 셀을 갖고 있어서 가끔 포스트 파툼 후에 이러한 셀들이 나왔을 때 이게 CIN3 아닌가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그래서 그 팩을 보내줄 때 꼭 히스토리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히스토리가 있으면 이게 이제 데시도이드 리액션에 의한 그 셀의 에티피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히스토리 없이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꼭 적어주셔야 되고, 이러한 아리아스텔라 리액션은 크리어셀 칼시노마의 홈네일셀하고 감별하기가 어렵지만 그 생과학적으로 다른 걸로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네일셀이 보이고, 그 정상적인 글랜드가 위축되면서 데시도이드 리액션이 관찰이 됩니다. 임신과 관련돼서 이런 빌라이가 관찰이 되고요. 임먼처 빌라이로서 안쪽에는 사이토트로포블라스트가 있고 바깥쪽에는 시스티얼 트로포블라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먼처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시스티온과 사이토가 풀 시큰 다 라이닝을 하고 있고, 머추레이션이 되면 나중에 태반을 보실 때 소변이 관찰됩니다. 이거는 액티노마이크리피에 의한 앱세스로서 이렇게 필라멘토스한 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액티노마이시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시스는 많은 유트로피를 관찰이 되고요. 그다음 이 유트로피를 시기가 지나게 되면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가 되면 이렇게 플라즈마 셀, 이렇게 원형 플라즈마 셀의 핵은 하트필이라고 해갖고 자동차 바퀴에 그런 이런 그런 하트필 이렇게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하이퍼크로마틱해서 그런 소견은 안 보이고 사이토플라즘은 특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서 페리뉴클리어 할로우 더 이거를 배율로 높여서 봤더니 이렇게 뉴클레우스 근처에 할로우가 있어서 이거는 분명한 플라즈마 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고요. 투버클로시스 때는 이렇게 특징적으로 그래놀로마 히스토사이트가 에오지노 에피텔리오이드하게 그래놀로마를 형성하고 자이언트 셀을 많이 만듭니다. 이 자이언트 셀은 특징적으로 말발굽 모양으로 튜튼 타입의 자이언트 셀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결핵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지에이션 네크로시스입니다. 이런 케이지에이션 네크로시스와 그래놀로마와 말발굽 모양의 자이언트 셀이 있을 때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요. 에너빌리티 사이클에서 사이클로 엔도메트리움이 있게 되면 이거는 처음 초경을 할 때나 폐경할 때 많이 발생이 되고 이 원인으로서는 오바리언 디스펑션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럴 때 나타나는 모폴로직 소견으로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프로리프레이티브 페이스에 그런 타입의 셀을 갖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심한 계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실리아리 내지는 에오지노필 메타플라지아가 올 수 있으며 바시클라 딜라테이션이나 글랜들라 셀의 아파토시스가 많이 돼서 블리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포즈드 에스트로겐 익스포저가 있을 때는 가끔은 이런 시스틱 체인지가 관찰이 되는데 이런 시스틱 체인지가 항상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혹시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에 의한 어떤 하이퍼플라자 앱선스가 있는지 의심을 하고 가야 되고 이때 스트로말 브릭다운에 의해서 블리딩이 되면서 이런 스로프스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얼 아트로피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올 수 있는데 시날 아트로피를 보면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엔도메트리움이 얇아지고 이때는 베이잘 레이어와 어퍼 레이어의 펑셔널 레이어의 구분이 없이 같은 소견으로 이렇게 시스틱 체인지를 하고 구성하고 있는 세포도 이렇게 non 펑셔닝한 마이토시스 없는 에피텔리움으로 라인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트로피라고 하고 실제로 이런 데서 프리티지 보면은 거의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스트로말 셀 몇 개, 이런 세포 몇 개 관찰이 되고 이미 선생님들이 잘 해주셨으리라고 믿고 에트로픽 엔도메트리움이라고 저희가 결과를 내곤 합니다. 홀모널 아트로피라 하면은 프로제스틴을 연속적으로 썼을 때 이와 같이 아까 임신했을 때와 같은 데시듀얼 체인지를 보면은 데시드오이드 리액션인데요. 데시듀얼 체인지처럼 아트로픽 글랜드가 있으면서 주변에 데시드오이드 리액션을 익슈버런트하게 보입니다. 아데노마요시스는 다 아시겠지만 엔도메트리움에 있어야 되는 글랜드와 스트로마가 마이오메트리움에 이렇게 네스트를 형성을 해서 됐을 때 아데노마요시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엔도마이오메트리얼 정션이 선을 긋은 것처럼 자를 긋은 것처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울퉁불퉁해서 이와 같이 슈퍼피셜하게 있는 경우는 잘 진단을 하지 않고 좀 이거와 동떨어져서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아데노마요시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데노마요시스의 글랜드는 펑셔널하게 엔도메트리움과 같은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와는 다른 기능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이퍼플라지아와 캔서가 있을 때 이거를 쭉 따라 결국 내려오는 거라 여기서도 캔서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럴 때 캔서 예후는 엔도메트리움에 있는 거와 동일한 예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도메트리얼 티슈가 유테라인 콜퍼스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바리에 있는 경우에는 이 블리딩이 누적되다 보면 이런 엔도메트리오틱 시스트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아주 미세한 정도의 엔도메트리얼 셀 에피텔리움이 보이고 이 스트로마도 잘 이런 블리딩에 의해서 거의 다 번아웃되는 엔도메트리오시스를 관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펠빅 월에서는 그런 오바리의 캡슐 그런 제한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엔도메트리오시스를 갖고 있습니다. 엔도메트리얼 폴립은
기본 개념은 엔도메트리얼 기본 개념은 픽 월드 베슬이 피팅 베슬이 있을 때 우리가 엔도메트리얼 폴립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럴 수 있지만 상당히 좋은 소견인데요. 이렇게 베슬이 라이닝 겉에서 보이고 있고 파이브러스하고 베슬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슬이 보이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C 월드 베슬이 있을 때 폴립이라고 하고 폴립에 있는 글랜드는 아까 아데노마이오시스처럼 펑셔널할 수도 있지만 넌 펑셔널하고 어떨 때는 이 스트로마, 이 파이브러스 스트로마에 의해서 글랜드가 막 이렇게 뭉쳐 있어서 꼭 하이퍼플라지아를 하는 것 같은 양상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트루 하이퍼플라지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감별하기 위해서는 이 폴립이 아닌 주변 정상적인 엔도메트리움을 꼭 바이옵시나 트렛을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트루 하이퍼플라지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주변에 엔도메트리움을 띄어서 보내주시면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픽 월드 베슬이 있고요. 피딩 베슬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폴립이 제가 제일병원에만 경험해보긴 했지만 상당히 옛날보다는 많이 증가했는데 어떤 원인인지는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엔도메트리얼 하이퍼플라지아는 다 아시겠지만 구조와 셀의 ATP에 따라서 심플 하이퍼플라지아, without ATP야, 컴플렉스 하이퍼플라지아, without ATP야. 여기서 이유를 결정해주는 것은 ATP야가 셀프학적으로 있을 때 더 캔서로 가는 퍼센트가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엔도메트리얼 글랜드인데요. 이 글랜드는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반면 여기서는 심플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시스틱 체인지를 하거나 이렇게 브랜칭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이 글랜드 사이가 가까워질 때 글랜드 스트로말 레이셔가 노멀보다 많이 작아질 때 우리가 하이퍼플라지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심플 하이퍼플라지아로서 셀의 ATP가 엔도메트리움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없다고 봤고요. 심플 하이퍼플라지아 without ATP야 하지만 여기서 without ATP야라고 해서 이 ATP야가 노멀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심플 하이퍼플라지아와 동반하는 그와 걸맞는 ATP야는 without ATP야를 하고 만약 그와 도를 지나치는 아주 심한 ATP야가 있을 때 우리가 with ATP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스틱 체인지와 함께 약간의 크라우딩은 있지만 백투백 어레인지먼트가 아니어서 심플이고 ATP야가 없어서 ATP야가 없는 단적인 것은 핵이 아직도 컬럼난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길쭉길쭉한 핵을 갖고 있어서 without ATP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길쭉길쭉한 핵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동글동글 여기 보면 동글동글한 핵이 일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찰이 되는데 이거 without ATP야네요. 이렇게 관찰이 될 때 이것이 로컬하게만 있을 때는 우리가 without ATP야로 진단을 하고 일부 있는 경우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걸 with ATP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토로직 ATP야가 있는 건데 아까 본 거와는 달리 셀들이 좀 더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서 프로미넌트 뉴클레오루스를 갖고 있는 그런 양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with ATP야라고 하고 이거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갖다 붙였는데요. 이렇게 컬럼나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때는 without ATP야고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폴라리티를 유지했을 없을 때는 with ATP야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크리트리 아까 그 서브 뉴클리어 백큐얼 시크리트리 에비던스가 이게 menstrual 시크리트리인지 아니면 약물에 의한 프로제스틴에 의한 시크리트리는 알 수는 없지만 시크리트리 액티비티를 보이고 있는 글랜드이면서 일부가 여기에 셀의 ATP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라운드하고 근데 이렇게 시크리트리 ATP야가 있을 때는 사실 이러한 ATP야가 시크레이션에 의해서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주로 ATP야인지 아닌지 감별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서는 분명한 프로미넌트 뉴클레오루스가 있고 라운드하고 폴라리티가 깨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with ATP야가 있다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심플 하이퍼플라지아 without ATP야 노멀하고 동일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캔서에 준하는 핵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사이토로직 ATP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그 히스토로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은 서빅스에서는 뮤시노스 타입이 많듯이 여기서는 엔도메트리얼 타입이 가장 많고 거기에도 그 서브 아류가 빌로 글랜듈라 타입입니다. 뮤시노스, 시로스, 클리어